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도 제 마지막 6회차 여러분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 새로운 문제 역시나 생산도 이제 조금씩 출제를 하고 있다. 라는 게 느껴지고요. 처음으로 출제된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풀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래 하단을 보시면 여러분 에듀윌 홈페이지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이론 내용뿐만 아니라 실기에 대한 풀이까지도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많이 다운로드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기출문제도 풀어보시는 그런 좋은 기회를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진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 너무 쉬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나요? 네, 매번 출제되는 반복적인 문제입니다. 보자마자 답을 외쳐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ERP 시스템 투자 비용에 관한 내용이다, 개념이다 라고 들어가 있으면서 여러분, 시스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한 비용이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총 소요 비용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라고 해도 거짓이 아니죠. 네, 매번 출제되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해도 거짓이 아닌 게 됐어요. 왜냐면 정말 주로 너무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마 문제 보면 답도 매번 3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도 많이 보셔서 이제 너무 잘 알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ERP 기존의 정보 시스템 MIS 특성 간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존 정보 시스템이 바로 MIS죠. 자, MIS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업무 범위는 어떻다? 단위 업무가 될 것이고 ERP는 통합 업무다. 자, ERP도요. 개별 단위대로 당연히 여러분 어때요? 좀 더 구축하고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뭐다?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편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존 정보 시스템은 어떻다? 전산화 형태가 어떻다? 중앙 집권적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면 여러분 우리 ERP는 분산 처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산 처리하지만 결국은 통합으로 업무를 뭐 한다? 담당하게 한다. 이런 말편들이 항상 뒷부분에 붙여져야 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또한 맞는 표현이 됐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되겠죠. 기존 정보 시스템은 수평적으로 여러분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이다 이런 말편을 쓰는 걸 많이 보셨을 거고요. ERP는 수평적이다 라는 말편을 여러분들 많이 공부해 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처리해 줄 거고요. 4번 맞는 이야기니까 읽어주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골라라 라고 할 때 이 문항이 정말 많이 이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조금 짚어드렸던 내용은 1번, 2번 똑같이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또한 한번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르게 또 변경할 수 있겠죠. 이 친구를 여러분 어때요? 올바르게 써주고 나머지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변경을 해놓으면 또 새로운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조금 주의 깊게 살펴주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ERP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겠니? 라고 나와 있네요.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영정보 시스템입니다. 맞는 이야기가 되지요. 자, 이 문제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지문이 어떻습니까? 자주 보던 지문이죠. 뭐라고 들어가 있죠? 모든 사용자들은 권한이 없어 도 올바르지 않죠. 우리 이제 기출문제 정도 풀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어때요? 시뮬레이션도 같이 함께 공부하고 오셨죠? 실무할 때 어땠죠? 우리 권한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함께 들여다보고 또 진짜로 그 권한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봤는데 그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권한. 그죠? 이런 권한은 어떻습니까? 권한이 없어도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올바르지 않겠죠. 그죠? 권한을 가진 자가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회사의 정보를 모두 다 볼 수 있다. 이 중요한 정보를
그 올바르지 않은 얘기겠죠. 따라서 사실은 이 내용을 공부하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풀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나머지는 여러분 어때요? 또 다 올바른 이야기들이 적혀 있으니까 굳이 제가 읽어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4번으로 가면 아웃소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가장 적절하지 않은 친구를 골라주세요. 자, ERP 자체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죠. 네,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아웃소싱을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어요. 기술력 부족도 보완할 수 있고요. 티 나지 않겠죠? 그죠? 자, ERP 개발, 구축,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죠.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ERP 개발하고 구축하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인적 자원을 투하하거나 비용 같은 것들을 좀 절약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들어가는 자, ERP 시스템 구축 후에는 IT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독립적이다라는 말표현은 좀 올바르지 않죠. 아웃소싱에다가 우리가 아웃소싱을 했기 때문에 이 독립적이라는 것보다는 의존성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때요?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바라봐 주셔야 되겠어요. 앞에 있는 여러분 이 5문항들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쉽게 구축이 되어 있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2점씩 5문제면 어때요? 놓칠 수 없죠. 10점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계속 반복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내가 조금 욕심을 내도 되지 않을까?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바짝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앞에 경영혁신과 ERP는요. 많은 내용들이 기억에 오래오래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바싹 공부해서 우리가 시험을 답을 타다닥 찾아내는 그런 스킬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야, 여기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 1번 지문이 보셔야 합니다. 1번 지문이 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만, 여러분 이런 거 시험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여러분 구조화된 데이터로만 구성한다. 올바르지 않죠? 그죠? 예, 이렇게 구조화된 친구와 여러분 비구조화된, 그렇죠, 이렇게 둘 다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1번이 바로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문제 내기가 참 좋은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아니하고 이야기가 어렵지 않죠. 그쵸? 기억에도 콕 남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여러분 건드릴 내용이 사실상 많지 않아요. 읽어보시면 뭘 바꿀까? 그렇잖아요. 예, 이런 내용에서 건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건드릴 수 있는 것은 1번의 지문에서 가장 많이 올바르지 않은 지문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 따라서 1번이 주되게 잘 쓰이는 지문이니까 이런 지문들을 잘 기억해 두는 것 또한 여러분들 빠르게 가는 방법이다. 빠르게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컴퓨터를 제조하는 기업인 주식회사 생산성은 공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후 생산성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여러분 변경 전 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시간을 인풋이죠. 15시간의 작업 시간을 투하하여 15대 아웃풋이겠죠. 그죠? 인풋과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산성 1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공정을 변경한 후에 작업시간이 밑줄이겠죠? 작업시간이 20%가 감소되었다. 15시간에 20%가 감소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3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의 작업시간이 15시간이 아니라 12시간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러나 무엇은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머지 이런 내용들을 뺀 나머지 똑같다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럼 몇 대를 만들었겠어요? 기존처럼 15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15 나누기 12 해주시면요. 1.25 보실 수 있어요. 자, 얼마만큼이? 그쵸. 0.25. 자,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바꾸자면 몇 퍼센트? 25%만큼이 증가했음을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시간 대비 투어가 어떻습니까? 줄어들었는데 똑같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향상되었다라는 값을 골라주실 거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문제들 어때요?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센서성의 문제는 이렇게 지문으로서 출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풀이 형식을 많이 갖추고 있죠. 그래서 계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조금 꼼꼼히 따져줄 포인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수요 예측 기법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는 누구인가? 너무 쉽게 문제를 출제했나요? 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귀 분석 유난히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 정성적이냐 정량적이냐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성적인 방법 그리고 회귀 분석은 정량적인 방법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1번 회귀 분석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이 친구들은 다 어때요? 정성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회귀 분석 말고도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많습니다. 뭐가요? 아리마도 나올 게 많고 확산 모형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겠고 그죠? 네, 그러나 뭐 이동평균법 안 나온 지 조금 오래됐는데 또 안 나오던 게 새롭게 나오면은 또 어떻습니까? 안 나오던 친구들이 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조금 새로운 눈빛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두는 게 좋겠다. 풀이 형식으로 문제가 계산형으로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수요 예측 기법에는 정성적인 기법과 정량적인 기법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죠.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잡쇼, 개별 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개별 생산하면요. 어때요? 항공기. 그죠? 기계장치 이처럼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말표현 되게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자의 요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떻다? 딱 정해진 것이 똑같은 걸 모두 다 원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범용성 있는 기계장치를 활용합니다. 이런 말표현들도 같이 함께 여러분 핵심 포인트로 짚어드리면서 공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보자마자 어허라 제가 말을 했던 딱 요것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던 그런 키워드가 벌써 나왔고 그 키워드로 답을 벌써 도출할 수 있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잡시옵하면요. 큰 유연성이 그렇죠.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이렇게 특수기계라는 말표현이 올바르지 않다. 그렇죠? 범용성 있는 기계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이미 벌써 말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딱 짚어드릴 때 그렇죠? 네, 이렇게 잡시옵에 대한 특성을 얘기할 때 범용성 있는 기계장치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표현이 툭 나왔는데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게 바로 답이 나와버리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핵심적인 키워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요. 여기 다 나왔어요. 공정별 기계 배치가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요즘에 좀 덜 쓰이는데 잡시하면요. 순영공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또 추가적으로 핵심 포인트로 잡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표현이 사실 순영공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왜 안 나오고 있어요? 너무 많이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숙련공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고 이와 같이 공정별 비계배치라든지 이렇게 물자 이송량이 크고 유연성이 크다 이런 말표현들이 언급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좀 더 새롭게 보이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특징들을 물어보고 있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뒤에 외웠나요? 뒤에가 아니었나 보다. 여러분, 제가 2급 문제도 이제 풀잖아요. 시험이 나오면 뭐 흐름 생산과
또 비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들의 각각의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총괄 생산 계획에 그래요. 수립에 있어서 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네 가지 전략이 여러 가지 전략이라고 했지만 네 가지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봤어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인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조업 시간을 확대시켜 줘야 되겠죠. 일하는 시간. 그죠? 늘려줘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하청 또는 설비 확장을 고려해야 되겠죠. 맞는 이야기. 부축된 재고에 대해서 할인 판매를 한다. 아, 수요가 많은데 이렇게 할인 판매를 진행할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할인 판매하는 것보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재고를 어떠해야 되겠어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 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를 유지하지 못한다라면 팔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재고가 부족하면 판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올바르지 않죠.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데 할인 판매라니요? 네,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답 3번이죠. 그쵸? 네. 일손이 모자르니까 고용 수준을 좀 더 신규 채용을 통해서 증가시켜 볼까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올바르지 않은 거 정답 3번입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답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여러분? 이런 문제 땡큐 뭐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좀 무난무난한 문제들을 줬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보기에서 수요 예측 기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왔어요. 과거의 실적치에 의해서 예측을 할 경우 현 시점에 가까운 실적치에 큰 비중을 주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 비중을 적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기억해요? 전실, 전예. 예,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런 말편 보자마자 바로 지수 평할법이라고 답이 나와야 하겠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평활상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평활상수가 커짐에 따라서 최근에 변동을 더 많이 고려하게 된다. 이런 말표현들을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실적치에 큰 비중을 주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 비중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런 말표현들을 했었고요. 사실은 지수평활법 얘기할 때는 풀이하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계산형 문제죠. 계산형 문제 우리 놓칠 수 없잖아요. 전실, 전예. 여러분 전실평, 전예, 일마평 뭐 이렇게 하면서 외웠던 거 꼭 좀 기억해 주셔라. 이렇게 계산형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인 보기를 주면서 이론적인 문제보다는 사실 계산형 문제들이 더 많이 출제가 됐었던 문제죠. 자, 11번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단계적인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도입기 봤어요. 서플라이어를 고려한다. 서플리체인 네트워크를 설계한다. 아주 올바르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장기, 경쟁의 심화. 경쟁자가 스물스물 나타나긴 하죠. 성장기 때 아예 안 나타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등장이 시작이 되는 것은 사실 성장기 때부터이거든요. 그런데요, 심화가 된다라는 표현은 성장기에 걸맞지 않습니다. 이런 말 표현은 성장기가 아니라 성숙기에 나타나는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는 차라리 여러분 어때요? 커퍼시티 레벨을 결정한다. 이런 말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게 좋겠죠. 그죠, 여러분? 네. 그 다음 포캐스팅. 뭡니까? 예측의 오차를, 그죠? 최소화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그때 고려하는 게 성장기가 되겠다. 그죠?
그래요. 아무래도 성장기의 특징에서는 수요와 매출이 이제 조금씩 어때요? 증가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들이 언급이 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답이 없었겠죠? 이게 정답을 골라야 되니까 올바르지 않은 표현을 툭 내비치고 있는 거죠. 정답은 여러분 어때요? 너무 조금 더 쉽게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쵸? 이럴 때 이제 좀 두근두근 하는 게 뭐다? 새로운 문제는 어떤 문제를 내려고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해주면서 문제를 풀게 됐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풀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12번. 비오M 정보를 이용하여 소요량을 계산한 결과 레벨 2에 C 품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러분. 네. 1200단위. 근데 이 문제 안 풀어본 문제 아니죠? 우리 많이 풀어봤었던 문제다. 어떻게 풀었죠? 자, 이렇게 풀었죠. 요게 몇 개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만약에 한 개면 곱하기 3, 3 곱하기 다시 한번 2 이렇게 곱하기 했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F 곱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자, F 곱하기 몇? 2 곱하기 다시 한번 2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F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요 F는 숫자를 모르니까 X로 놔도 돼요. 산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6F 더하기 여러분 4F는 몇 개가 필요했다? 총 1200단위가 필요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0F는 여러분 1200단위가 될 것이고요. F는 어때요? 120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숫자 120개 넣어보세요. 완벽하죠. 그죠? 그쵸? 여러분 어떻습니까? 곱하기 해줘볼게요. 120개 곱하기 3 해주면 360개. 360개 곱하기 2 해주면 720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120개 곱하기 2를 해줬더니 240개. 240개 곱하기 2를 해줬더니 480개. 합해주면 어떻습니까? 네, 1200개 이렇게 나오는 거 아주 여러분 어때요?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F가 몇 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120개 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네, 아주 예쁘게 잘 적어왔어요. 자, 이렇게 풀어보는 거다. 여러분 어렵지 않았을 거고 사실 우리 수업 시간에 풀어봤던 문제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아마 자신감 있게 풀어보지 않았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혼자 스스로 수업을 준비하면서 생겼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또 어때요? 주공정. 이런 문제는 사실은 시간을 좀 많이 소요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수험자 입장에서는 시간 투하를 해서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보시면 자 찾아보도록 하죠. 1번에서 2번 갔다가 2번에서 4번 갔다가 4번에서 6번 6번에서 8번 가는 흐름 먼저 자 1번에서 2번 갔다가 4번에서 6번 갔다가 6번에서 8번 가는 흐름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5일에서 2일 더해주면 7일 7일에서 7일 더해주면 14일 14일에서 6일 더해주니까 20일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요. 또 어떤 방법이 있죠? 네, 1번에서 2번 갔다 2번에서 4번 갔다가 4번에서 7번 갔다가 7번에서 8번 가는 7, 8 이렇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요. 자 7일 똑같이 왔죠. 7일에서 6일 더해주니까 13일 13일에서 6일 더해주니까 19일 자 그 다음은요.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여기 1번에서 3번 갔다가 3번에서 4번 갔다가 이렇게 4번에서 6번 갔다가 6번에서 8번 가는 흐름 자 1번에서 네 3번 갔다가 3번에서 4번 4번에서 6번 6번에서 8번 가는 흐름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며칠? 9일이 될 것이고요. 그쵸? 3일 6일 더하니까 9일 9일에서 여러분 7일 더하니까 16일 16일에서 다시 한번 6일을 더해주니까 22일이 되겠습니다. 그쵸? 네 요런 흐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 요런 흐름이 있네요. 1번에서 3번 갔다가 3번에서 4번 갔다가 4번에서 7번 갔다가 네 7번 갔다가 그 다음에 7번에서 8번 가는 1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 4번에서 7번, 7번에 가서 8번 가는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9일 똑같죠? 3일, 6일 더하니까 9일. 9일에서 6일 더하니까 13일. 13일에서 여러분 어때요? 8번? 이거 똑같은 거 같나요? 안 같죠? 네, 달랐죠? 네, 그냥 똑같아서 3하고 6하고 더하니까 9. 9일에서 6일 더하니까 15일. 15일에서 6일 더하니까 21일. 네,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 다음에 또 남은 게 있어요. 여기 하나 남았나요? 네. 1번에서 3번 갔다가 3번에서 5번 갔다가 7번에서 8번 가는 이런 흐름이 남았네요. 자, 3일, 6일 더하니까 9일, 9일에서 11일, 11일에서 6일 더하니까 17일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 가장 오래 걸린 게 주공정이다 라고 하여 여러분 22일이 주공정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죠? 네. 그럼 여러분 어때요? 22일에서 시작을 해줘야 되겠죠? 22일에서 6일 빼주니까 왜냐면 우리는 5공정의 여유, 슬랙이죠. 슬랙의 시간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어때요? 포워드가 아니라 백워드. 차감을 해주면서 가줘야 되겠죠. 25일에서 6일 빼주니까 얼마 나옵니까? 그쵸? 16이 나와요. 그쵸? 16에서 다시 한번 2를 차감해 주니까 뭐가 나오죠? 14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백워드와 지금 포워드는 어때요? 백워드는 14일이 나왔고, 포워드 더해줄 때는 3일에서 6일 더해주니까 9가 나왔었습니다. 이 둘의 여러분 차이, 슬랙이죠. 그쵸, 여러분? 여러분, 14에서 9 빼주면 뭐가 나오나요? 5. 그쵸? 그래서 숫자 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여유 슬랙은 5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사실은 어때요? 시간 소비가 꽤나 들어가는 그런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13번 문제 풀이할 때 시간이 없을 때는 좀 늦게 풀어도 좋다. 다음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풀이하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공정관리 기능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좀 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계획과 실행의 결과를 비교해서 차이를 찾아내고 그 원인을 분석해요. 센서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 우리 뭐라 그러죠? 감사 기능이라고 합니다. 라는 것을 재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고. 자, 여러분 저는요. 공정관리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가지 기능이 뭐죠? 라고 하면 혹시나 하는 높아심이죠. 여기에 다 나와 있다. 뭐가요? 계획 기능, 통제 기능, 감사 기능. 요 세 가지다라는 거 익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없는 게 들어가 있는 거 지금 분석 기능 같은 거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겠다. 됐나요? 네. 자, 이런 문제 너무 쉬워요? 네, 좋아요. 이런 문제 참 좋아하고, 저 또한 좋아하고, 우리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죠? 여러분, 밖에 있는 게 뭐다? 주공정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수적인 게 바로 안에 있는 게 부수적인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로 여러분 뭘 해요? 주로 가공을 하면서, 동그라미 가공이죠? 그 다음 네모, 정사각형 네모입니다. 주로 가공을 하면서 네모가 뭐라 그랬죠? 수량 검사를 합니다. 부수적으로 수량 검사를 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답을 찾아주실 수 있겠죠? 주가 뭐가 된다? 가공이 된다. 주가 가공이 우선인, 그렇죠? 수량 검사 공정이다. 이건 부수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정답은 2번밖에 될 수 없어요. 왜? 이 친구 뭐죠? 주로 가공을 하면서 주가 뭐다? 주공정이 가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뭘 하죠? 운반이 들어가야 하는데 운반이 없어요. 그렇죠? 얘는 뭡니까? 가에 대한 설명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올바른 것은 2번밖에 없다. 2번이 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동률 계산하는 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가동률 어때요? 출근율 곱하기 1 간접 작업률 이렇게 공부했었죠. 네, 따라서 계산기 두드려 주자마자 답이 나오는 90%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 몇 퍼센트? 20%. 1 20%니까 이 또한 여러분 몇 퍼센트? 80%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 곱하기 해주면 여러분 몇 퍼센트? 72% 이렇게 계산이 후다다닥 나오죠. 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라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문제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계산기를 갖고 갔지만 계산기를 아직까지는 쓸모가 없었나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간트 차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한, 그치? 아는 것을 골라주세요. 변화와 변경에 약하다는 거 맞죠? 네, 단점이었고요. 작업 상호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불명확했다. 유기적인 관계 불명확했다. 정밀성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아주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은 시각적으로 여러분 파악하기가 어렵다? 올바르지 않아요.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시각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으니까 언제 시작하는지 언제 끝내는지를 다 볼 수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거 정답 4번이고요.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이 또한도 여러분 너무 쉽게 답을 도출하는 그런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8번 도요타식 생산 시스템. 그렇죠. 생산 시스템이 뭐다? 서브 시스템이에요. 그런 서브 시스템의 하나로 생산이 필요하다는 특정 신호에 의해서 풀 시스템. 그렇죠. 당기기 방식이죠. 풀 시스템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낭비와 불균형을 배제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칸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바로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하는 친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따라서 칸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어디를 봤을 때도 도요타 생산 시스템의 여러분 서브적인 생산 방식이다라는 말표현으로도 그 다음에 당기기 방식, 그렇죠? 풀 시스템이다 이런 말표현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엇을 뜻하고 있다? 칸반의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분 뭐 다른 말은 없지만 여러분 칸반 얘기할 때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 눈으로 보는 관리다 라는 말표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을요? 수요가 발생할 때만, 그죠? 풀 시스템 얘기하면서 수요가 발생할 때만 작업을 진행한다 라는 말표현도 같이 함께 알아줘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한글로 써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띵띵 관리는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자재, 부품의 조립 및 조합의 흐름의 순서를 정연하게 능률적인 방법으로 계획하고, 그쵸? 이 무엇을? 공정을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죠? 일정을 스케줄링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작업을 활동하고 신속하게 그것을 처리하는 절차를 여러분 얘기하죠. 우리 뭐라 그래요? 공정관리라고 하죠. 여러분 어때요? 개념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또 하나 도출할 수 있겠고, 여러분 보세요. 인적 능력, 여러분 오랜만에 인적 능력이 나왔어요. 사실 인적 능력 하면요 우리가 환산 인원부터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여다봤는데,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적 능력 얘기할 때 원래 환산 인원부터 들어가잖아요. 곱하기 실제치. 저는 맨날 실제치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가동하는 토탈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가동 시간에다가 그 다음 뭘 곱해줘요? 가동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곱하기 가동률까지. 요게 근데 여러분 다 줬어요. 가동률도 100%다 라고 줘버렸고, 그죠? 네, 뭐요? 환산 인원에 대한 얘기는 안 써있어요. 뭐 5명을 투하시켰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작업 인원 5명. 그런데 숙련도, 그죠? 높은 작업자, 그죠? 그런 걸 고급스럽게 숙련자, 미숙련자 혹은 미숙련공, 숙련공 이런 말표현으로 시험에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 환산 인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환산 인원이 아니라 그냥 환산 인원을 그냥 툭 준 거죠.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총 토탈 5명 투하해서 실제 가동 시간 어떻다고요? 여러분 몇 시간씩? 8시간씩 며칠? 25일. 요게 바로 실제 가동 시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거기다 곱하기 가동률 몇 %? 100%까지. 자, 그럼 계산기를 두드려 줘야 되겠죠? 네, 5명 곱하기 8시간 곱하기 25일. 네. 그리고 100%까지니까 몇 시간, 몇 인시라고 써있네요. 네. 이렇게 1000이라는 숫자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단위는 생략하라 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숫자 1000이라고만 입력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21번.
자, 바로 이 문제 보면 라인 밸런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라인 밸런싱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한번 구해볼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작업장 몇 개? 작업장이 총 토탈 5개. 5개의 작업장 수. 가장 T, 맥스. 여러분 기억해요?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의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던 시간을 써주는 거죠. 따라서 몇 분? 9분이라고 써줄 겁니다. 그럼 위에는요, 뭐 써줬어요? 분자에는 각각의, 그쵸? 소요 시간을 다 적어줬던 거 기억해요? 합산해 줬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계산기 한번 써볼까요? 네. 왜냐면 암산하다 틀리면 여러분 다시 또, 그죠? 촬영해야 되니까. 36, 그 5, 9, 45. 자, 그럼 36 나누기 뭐 해주면 돼요? 45 해주시면 뭐가 나옵니까? 0.8이 나올 것이고 거기다 곱하기 100분율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80%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네, 이런 계산 문제 어때요?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반복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기도 여러분 군더더기 없는 말이 나왔어요. 22번. 자, EOQ. 그죠. 경제적인 주문량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모델의 가정으로, 그죠. 우리 기본적인 가정. 일정하다. 그죠? 단일해. 이런 말표현들 되게 많이 강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죠? 네. 그에 대한 여러분 가정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조달기간 일정하다. 수량이나 가격에 대한 할인은 없다. 맞아요. 그죠, 여러분? 단일 품목, 그렇죠. 단일 품목을 대상으로 수요가 일정하고 확정적이다. 아주 맞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과 일회 주문 비용이 주문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 이런 말 올바르지 않잖아요. 제가 EOQ, 가정 하면 뭐? 단일. 일정하다. 이런 말 표현들을 되게 강조를 했는데 여기 변동한다?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죠. 일정하다. 이런 말 표현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일정하다. 이런 말 표현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기억해 주신다라면 어렵지 아니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을 골라주실 수 있는 문제였다. 자, 23번. 네, 뭐가 나왔어요? 재고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이런 말 표현. 여러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답을 선택했을 것 같은, 그래서 좀 안심이 됐었던, 너무 쉬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유통 과정 중에 있는 제품이나 생산 중에 있는 제공, 재고를 얘기합니다.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요? 파이프라인의 재고다. 자, 어때요? 4번.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매번 수송 재고 같은 말입니다. 파이프라인 재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올바르게 답을 찾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매번 얘기하는 거. 네. 그리고 뭐 정유회사의 수송용 파이프를 타고 간다. 이런 말표현도 계속 꾸며주는 말표현. 보기가 되게 간략하죠? 그래요. 저도 놀랐어요. 너무 심플해서. 그런데 어렵지 않게 답을 도달할 수 있더라. 그죠, 여러분? 유통 중에 있다. 네. 그래요. 요거 보자마자 답이 나왔기 때문에 별말 하지 않겠고, 안전재고라든지 여러분 어때요? 예상재고, 그쵸? 침몰재고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이번에는 설명에 다 추가적으로 넣어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능력 소유 계획, 여러분 CRP에 대한 여러분 필수 자료다. 인풋 요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게 제 눈에만 딱 너무 크게 보이나요? 여러분, 웬 말입니까? 자재 명세서 웬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자재 명세서는요, 우리 어디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MRP? 그렇죠. MRP의 인풋 요소를 그렇게 강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섞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MRP의 인풋 요소 하면요, MPS. 여러분,
MPS. 그 다음 여러분 자재 명세서. 그쵸? 그리고 마지막 재고 기록 파일. 제 인벤토리. 그쵸? 인벤토리 뭐 나왔었어요? 인벤토리 레코드 재고 기록 파일이니까 레코드 파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세 가지 인풋 요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뭐까지? 우리 CRP 공부했지만 CRP에 대비되는 이렇게 MRP의 인풋 요소까지 필수적인 요소까지 알고 계신다면 정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강점이죠. 그죠? 너무 손쉽게 우리가 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런 표현 인벤토리 레코드 파일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자재, 자재 기록 파일 이렇게 적어드릴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또 약자로 많이 언급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끔씩. 그죠? 네, 가끔씩 이렇게 약어로 표현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학습해 주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나눠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해 줘라. 이런 얘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25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어머, SCM이 나왔어요. 서플리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세 가지의 흐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아, 너무 귀여운 문제 나왔다. 보자마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공급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상품이 이동, 물론 또는 어떤 고객의 물품의 반환이나 애프터 서비스 등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제품의 흐름이라고 하죠. 그죠? 네, 이 주문의 전달과 배송 상환의 갱신 이런 말 표현 이게 뭐예요? 정보죠, 정보. 그죠? 신용 조건. 그죠? 이게 뭐야? 신용 조건, 지불 계획 이런 거 재정이죠. 그죠? 네, 재정의 흐름.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더라. 그죠? 네. 어렵지 않았다. 진짜 손쉽게 문제 자꾸 풀고 있어서 끝으로 갈수록 여러분 두근반 세근반 하셨을 건데요. 바로 이 문제를 위한 빌드업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경제적 주문량이 아닙니다. 네, EPQ가 나왔어요. EPQ가 경제적 생산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다. 여태까지는. 옛날에 2017년 뭐 이런 옛날 문제 그런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출제단이 들어왔나 봐요. 그렇죠? 어쨌든 교재가 다루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가 되었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시험지에는 경제적 주문량에 대한 결정에 대해 이런 식으로 써있지만 그게 올바르지 않은 얘기고요. 여기서 보시면 생산의 주기를 구하시오가 핵심적인 문제죠. 네. 자, 보도록 하죠. 생산품은, 네, X회사의 완제품 품목이다. 자, 생산의 마지막 조립은 매일 작업이 진행되는 조립 라인에서 행해지게 된다. 생산품 X의 어떤 부품? X1 생산 부품은 네, 연간 어떻습니까? 여러분 10만 개가 사용이 된다. 이게 뭐예요? 여기다 써놔야 되겠죠. 연간 수요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X1이라는 부품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부품을 이 부서에서는 하루 몇 개씩 만들어냅니까? 하루에 여러분 하루에 800개씩. 이게 뭐예요? 생산율입니다. 800개씩 하루의 생산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조립 라인은 매일 일정한 수량을 소비하는데 연간 작업일수 나왔습니다. 연간 작업일수가 250일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때 이것이 이 작업일수가 뭐가 중요할까? 라고 할 때 우리가 표현하는 수요량 말고 수요율을 구하는 때 들어가죠. 수요율 어떻게 계산한다? 250일 분의 몇 개 필요하다? 연간 10만 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겠죠? 곱하기 나누기 250개 해줬더니 수요율은 400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위당 여러분 어때요? 재고 유지 비용으로 줘버렸어요. 우리가 PI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으로 주었고 1,000원입니다. 자, 한 번에 작업 준비비는 얼마래요? 4만 원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또 이것을 산식을 한번 생각해 줘야 되겠어요. 산식은 좀 크게 써줘야 되겠다. 그죠? 네. 우리 루트키가 여기에서 쓰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우리 산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PI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곱하기 한 거니까 PI는 여러분 뭡니까? 1-PD ED CP다. 그죠?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재고의 유지비 줬어요. 요거를 한 번에 곱했죠. 단가랑 여러분 재고 유지 비율을 곱해서 이게 유지 비율이고 이게 단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당 여러분 재고 유지비가 1,000원이라고 줬습니다. 그쵸? 1 여러분 뭐예요? P와 D는 뭐냐면 생산율과 수요율을 얘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생산율이 몇 개였죠? 800개였고요. 수요율이 몇 개였어요? 400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럼 얘는 2분의 1이네요. 그쵸? 그러면 100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에서 1-2분의 1이니까 0.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네. 자, 밑에는 구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분자로 올라가서 분모는 계산이 됐으니까 분자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여러분 수요량이 몇 개였다? 10만 개였죠? 어휴, 큰일 날 뻔했어요. 10,000개라고 쓸 뻔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작업에 준비비, 가동비 이렇게 쓰있죠? 생산 준비비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래요, 여러분? 4만 원이다. 줬어요.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식은 다 끝났다. 그럼 요약을 해보면 1000 곱하기 0.5 2 곱하기 10만 곱하기 4만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그럼 계산기를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 곱하기 0.5는요 500이 될 것이고요. 자, 이제 이 분모가 되게 많잖아요. 2 곱하기 10만 곱하기 4만 해줬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8 하고도 공이 지금 몇 개예요, 여러분? 그죠? 여기에다가 나누기 500 해줘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것을 요 밑에다 써줘 봤더니 이렇게 16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었죠? 이렇게 루트가 씌워져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계산기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계산기에 지금 1,600만 원이 이렇게 나타내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루트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키를 클릭해 주니까 계산기에 답이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4,00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답을 쓰고 싶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낼 문제였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타임 주기를 구하는 거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EOQ, EOQ란다. EPQ, 그렇죠? 경제적인 생산량을 구했다. 경제적인 생산량이 몇 개다? 4,000개다 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구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그 다음에 수요율을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죠? 아까 우리 수요율을 구했어요.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대로 수요율 D 400. 그 다음 우리가 어때요? 경제적 생산량 4,000. 그죠? 그럼 이것을 어때요? 계산해 주었더니 10이라는 그죠? 며칠? 10일이다 라는 것을 계산해 줄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포기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 근데 사실 상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풀이가 가능했지만 조금 투머치한 문제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처음에 낼 거였다면 여러분 어때요? 경제적인 생산량의 시험 문제 출제를 할 거였다면 말 그대로 그냥 생산량만 냈어야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그죠? 약간 못 푸는 문제를 내고자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그죠? 이 문제 풀어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글쎄요. 다음 연도에도 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될까요?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글쎄요. 생산량까지는 공부하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진행이 돼봐야 될 것 같아요. 이권보다 한두 번 더 언급이 되면 그때는 이제 주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드리겠지만 이 정도도 충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27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영어 약자로 쓰세요 라고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MRP 전개가요 생산된 계획이 얼마만큼의 제조자원을 요구하는지 MRP 하면 뭐 떠올라요? CRP가 떠오르죠. 그쵸 여러분? 네, 이런 내용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밑에 또한 마찬가지로 보기의 내용이 아주 올바르게 잘 적혀 있어요. 내용이에요. CRP에 대한 설명. 꾸며주는 말표현으로 언급되던 지문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나 항상 저는 첫 줄에서 답이 나와버리는 그런 형태를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개수치 관리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길이, 무게, 강도, 온도, 데이터를 관리한다. 이게 개수치인가요? 이것은 계량치에 대한, 그렇죠? 계량치 관리도에 대한 이야기였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친구들이 여러분 보시면 다 맞는 이야기들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읽어주고 넘어와 주세요.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좀 출제한 느낌이 있죠? 관리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통계적 품질 관리의 기법이다. 루트에 대한 합격, 불합격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루트 샘플링이 생각나는데요. 그죠 여러분? 네. 올바르지 않다. 그렇죠? 네, 정답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3번, 4번 읽어주고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샘플링 검사. 여러분 역시나 바로 뒤에 여러분 샘플링이 붙었어요. 파괴 검사일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가 바람직하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샘플링 검사를 하다 보면 합격품 중에서도 불합격품이, 그죠? 불량품이 혼입될 수가 있겠다. 샘플링 검사는 생산 공정에 불량품이 제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정관리 활동이다.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 그죠? 이미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정 전이 아니다. 그죠, 여러분? 사전에 만들기 전에 샘플링 검사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만들어 놓고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설명이다. 불량품의 합격으로 인한 비용이 점수 검사의 비용보다 더 작을 경우에 유리한 검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이야기. 자, 31번 가서 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식스시그마 100만 개의 제품 중에 평균적으로 몇 개? 3.4 ppm 이라는 거 공부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3.4 ppm 이런 말편, 그쵸? 그래서 여러분 몇 개, 숫자만 쓰래요. 3.4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문제다. 그래요. 이게 이제 어때요? 우리가 6시그마, 6시그마 하면 나오자마자 딱 떠올라야 되는 숫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수치 관리도, 불량률 관리도와 불량 개수 관리도에서 사용하는 확률 분포를 한글로 써주세요. 이런 분포 뭐라고 한다?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고 심플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 문제가 여러분 좀 새로운 문제다 보니까 거의 맞추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맨날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 뭐 포화송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이항 분포에 대한 이야기가 새롭게 또 언급이 되고 있네요. 하지만 뭐 주택의 빈도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또 포화송처럼 또
이 친구도 조금 더 언급이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거 이상으로는 언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볍게 익혀주시면 다음에 학습할 때, 여러분 다음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어렵지 않게 도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산에도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 깊이 있는 학습을 조금 진행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2급보다 1급이 조금 더 새로운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못 봤던 문제는 아닐 거기 때문에 그쵸? 네. 한 번 더 학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문제 풀이를 해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주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자, 이론뿐만 아니라 뭐도 되게 중요하죠. 실기도 중요합니다. 실기를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 학습을 단단히 해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쵸? 네. 이론 100점, 실무 100점 각각 합산돼서 평균을 내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봤고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어때요?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전 시험의 학습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풀어봤을 때 나 틀렸어 라는 것에 좌절 금지하시고요. 절대 좌절보다는 그래 내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혹은 내가 이 부분을 좀 잊어먹었네.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 이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